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정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창수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매일 5일째 지금 보고서를 내게 됐습니다. 시국이니만치 저희 나름대로 저희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 역할을 좀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2024년도 10월 국세 수입 현황 분석 좀 줄어들고 있죠, 지금. 네,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11조 7조 원 덜 거쳐졌어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안 정부의 삭감 사업과 국회의 삭감 사업을 정량 비교를 한 거, 그리고 정책 예산 리뷰로 준예산 가능성 낮지만 편성 시 논란은 예상.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라서 좀 준예산 요 보고서를 오늘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예산 관련돼서 소장님이 좀 쉽게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예산을 제출했는데 의결이 아직 안 됐는데 예산을 고쳐서 다시 제출한다면 수정 예산인데 준예산은 뭐냐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국회의 권한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거냐? 회계연도가 시작됐을 때, 그랬을 때는 준예산이라는 제도로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960년에 우리 재정에 대한 규정이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이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지 하고 논란이 있어서 저희 연구소가 먼저 한번 기준을 제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결위는 통과했지만 지금 본회의에서는 최종 승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예산 심의가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회의 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감액된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통과가 안 될 경우,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준예산으로 간다라는 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해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전체위에서 4조 1천억 정도를 감액 의결했죠. 예, 감액한 상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본회의 통과되고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상 없었죠. 네. 그러면 준예산이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 준예산 내용을 조금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준예산으로 예산이 통과 안 됐으면 그럼 돈 한 푼도 못 쓰게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나라가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능하다 하는 게 뭐냐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이거는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상 지출 능력 이행. 네. 세 번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거 좀 헷갈리는 단어예요, 그죠? 네, 이미 그렇죠.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란 단연도 막 걸쳐서 하는 계속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던 네네. 사업들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법률상 지출 능력의 이행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범위 준예산 규모를 가늠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규 준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규 사업 얼마 정도가 집행 불가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신규 사업은 사실 많지 않아요. 6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많은데 이게 많지 않아요? 네. 전체 예산에서 보면 네. 한 1%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매번 신규 예산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예산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들이 되게 중요한 또 예산이 있기도 해요. 이게 다 지역 예산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배수개선
다 지특이잖아요. 지특, 예, 지특. 예. 지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병원 의료에 관련된 것도 있고 농업에 대해 관한 것도 있고 항공이나 도로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지역 예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증액된 사업, 2025년도에 증액된 사업들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3,763개 사업이 증액이 돼서 제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 하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다만 증액한 부분만큼만은 못하는 것이 준예산의 취지일 것이다. 봐서 그 돈이 51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 기준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 집행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증액분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증액 사업은 뭐가 좀 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급여 지급이나 보통교부금 뭐 이렇게 쭉 이자 상환, 기초연금 이런 식으로 근데 복지 예산이 엄청 많네요. 네, 그죠? 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자연 증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정치적인 판단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이런 이제 의무 지출에 관련돼서는 인정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을 좀 더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가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준예산으로 가면 셔다운이라는 그 용어 들어보셨죠? 네. 아예 셔다운,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정 기능의 거의 한 반 이상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필요한 부분에 돈이 부족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예산 이 제도가 헌법 우리 만들 때 들어간 거잖아요. 54조. 네. 이 부분도 이제는 조금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손을 볼 때가 되긴 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지도 않게 개헌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준예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법령이나 이런 걸 완비해 놔야 우리가 상황에 좀 적응할 수 있고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촉발시키고 조금 뭐랄까 좀 상상력을 넓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하고 준예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고서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